여러분이 오늘 마신 콜라, 아이에게 사준 과자, 아침에 먹은 빵 한 조각. 이제 이 모든 게 조금씩 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2026년 1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SNS 한 문장이 대한민국의 장바구니를 흔들었습니다. 설탕세 혹은 설탕 부담금. 이건 단순한 건강 정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붙는 새로운 세금의 시작일까요? 지금부터 이 설탕세 논쟁의 진짜 속내를 차분히 그러나 냉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2026년 1월 28일 대한민국은 한순간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발단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한 문장이었습니다. 설탕세 혹은 설탕 부담금. 이 단어들이 던져진 순간부터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 제안은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숭고한 목표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날로 악화되는 국가 재정의 압박 속에서 꺼내든 또 하나의 새로운 증세 카드일까요? 오늘은 이처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2026년 설탕세 논쟁, 그 복잡한 본질을 하나하나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세금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건드리고 있는 이 논쟁의 핵심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을 부과하여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 및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과 함께 첨부된 기사에는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80%라는 수치는 언뜻 보기에 매우 설득력 있고 강력한 지지를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대다수 국민이 찬성한다면 당연히 추진해야 할 정책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의문점이 하나 남습니다. 설탕세 논의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도입이 검토되었지만 그때마다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어 왔습니다. 주요 반대 이유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식품업계의 강력한 반발, 그리고 서민층의 가계 부담 증가 논란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번번이 좌절되었던 설탕세 논의가 왜 하필 지금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일까요? 이러한 타이밍에 대한 의구심은 야당의 즉각적인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현재 국가 재정의 세수 부족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결국 간접세 인상이라는 쉬운 길로 눈을 돌린 것이 아니냐는 강력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까지 세금으로 통제하려 한다며 정부를 맹렬히 비난했고, 이는 곧 국민의 일상적인 소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다음날 다시 SNS를 통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는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원인을 유발한 대상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그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하며 이번 제안이 세금이 아닌 부담금임을 분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 설탕세 비난은 여론을 조작하려는 가짜뉴스에 가깝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세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변이었죠. 그러나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통령의 주장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어를 바꾼다고 해서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세금이든 부담금이든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게 된다는 본질적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담배 건강 증진 부담금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 부담금은 담배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소비자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즉, 이름만 세금이 아닐 뿐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은 일반적인 세금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칭 변경은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려는 시도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설탕세 논쟁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역진성 논란입니다. 역진성이란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이나 부담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설탕세는 기본적으로 간접세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가계에 더욱 직접적이고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식료품 구매에 지출하는 비용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설탕세가 부과될 경우 가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는 지적입니다. 설탕은 우리 식생활에서 단순히 기호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탄산음료, 과자, 빵, 각종 소스류, 심지어 외식 메뉴에 이르기까지 설탕은 거의 모든 가공식품의 필수적인 원재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설탕의 원가는 필연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가 상승분은 결국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비단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일부 제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가공식품의 물가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식품업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품의 맛을 유지하면서 당 함량을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기술적 과제라고 토로합니다. 맛을 포기하고 당 함량을 대폭 줄인 제품을 출시하거나 아니면 당 함량을 유지하되 인상된 부담금을 반영하여 제품 가격을 올리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식품업계의 이러한 입장은 결국 어떤 방향으로든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합니다. 소비자는 맛이 떨어진 제품을 감수하거나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설탕세는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또 다른 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한국 사회에 설탕세가 정말로 필요한 정책일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비만율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OECD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비만율은 36.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비만율인 56.4%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 데이터는 한국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비만 문제로 인해 설탕세와 같은 강도 높은 정책을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설탕세 도입 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설탕세 도입 이후 음료 제조업체 중 65%가 자발적으로 제품의 당 함량을 낮추는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청소년의 충치로 인한 입원율이 감소하는 등 유의미한 건강 증진 효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탕세는 동시에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동반했으며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함께 받았습니다. 해외 사례의 명함을 모두 고려할 때 한국의 설탕세가 과연 최적의 정책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야당은 이번 설탕세 논의를 간보기 정치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80% 찬성이라는 불명확하고 다소 과장된 수치를 내세워 국민 여론을 떠본 후 예상보다 강한 반발에 직면하자 말을 바꾸거나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입니다. 야당은 이러한 행태를 여론에 따라 흔들리는 정책이라고 꼬집으며 중요한 국가 정책이 여론 동향에 따라 즉흥적으로 결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물가 상승 압력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설탕세와 같이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비용 요인이 더해진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층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은 단순히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세밀하고 정교한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발표된 정책은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야기할 뿐입니다.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지역 및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인프라 확충이라는 취지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고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하필 수많은 재원 마련 방안 중에서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선택해야만 했는가? 그리고 과연 이 방식이 의료 시스템 강화에 가장 효과적이고 공정한 재원 조달 방식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예를 들어 설탕 부담금의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과자, 음료 외에 빵이나 소스 등 다른 식품에도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또한 설탕세 도입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그리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보호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 등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정책이 구체적인 설계 없이 발표되었다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설탕세 논쟁은 단순한 건강정책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 논쟁은 우리 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의 투명성과 합리성, 그리고 국민이 짊어져야 할 부담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명칭만 다를 뿐 결국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동일합니다. 국민 건강 증진인가? 아니면 정부의 재정 확보인가? 정책의 진정한 목적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정책인가? 아니면 한국의 현실에 맞는 정책인가? 우리나라의 비만율은 OECD 최하위권 수준으로 다른 국가들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바탕이 된 것인가? 아니면 즉흥적인 발언에서 시작된 것인가? 구체적인 설계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민의 건강은 국가가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킨다면 과연 그러한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성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 아래 설탕세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서민 경제에 부담을 지우고 물가를 인상시키는 간접 증세에 반대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더 많은 이슈를 보고 싶으시다면 이슈브리핑을 구독하세요.